1. 미인계를 써서 친분을 파괴한다. 한왕조의 말기 황건적의 난이 지나자 군웅이 할거하였습니다. 이때 한 나라의 조정은 권신 동탁이 실권을 쥐어 낙양을 불태우고 서안으로 천도하여 권세를 마구 뒤흔들었습니다. 그 왕실의 장관인 왕유는 동탁을 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친딸처럼 귀여워하던 노래와 춤에 뛰어난 미녀 초선에게 동탁과 그의 양자이며 맹장인 여포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타일렀습니다. 왕유는 우선 여포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초선을 불러앉히고 사내의 진미를 대접하며 동탁과 여포의 임무를 찬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흥분하고 의젓해진 여포는 미녀 초선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왕유는 이 딸을 여포에게 주겠다고 귀띔을 했습니다. 여포는 어쩔 줄을 몰라 감격했습니다. 다음날 왕유는 이번에는 동탁을 저택으로 초대하여 역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동탁도 초선의 노래와 춤, 그리고 그 용모에 반한 듯했습니다. 왕유는 즉시 수레를 대령시켜 초선을 동탁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초선을 전송한 후에 귀로의 왕유는 여포를 만났습니다. 여포는 왕윤의 말을 멈추게 하고 장관 어른께서는 초선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해 놓고 동탁 어른에게 들여보낸다는 것은 나를 희롱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제 동탁 어른께서 초선을 보러 와서 오늘은 길이리니 내가 이 낭자를 여포에게 데려다 주겠소라고 말하고 초선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포는 자기의 성급함을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상황은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동탁이 초선을 데리고 올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탁은 자기대로 양자인 여포가 막 데리고 온 여자를 유혹할 것 같은 거동을 보고 불안한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후 초선은 동탁에게 여포가 항상 자기에게 유혹의 수작을 한다고 호소하면 반대로 여포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동탁의 가혹한 점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여포가 봉해정에서 초선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온 동탁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 후 부자의 반목 시비는 벌어져 버렸습니다. 동탁의 신복인 이유는 몇 번이나 초선을 여포에게 사양하도록 권했으나 동탁은 안색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자네의 철을 여포에게 줄 수 있는가? 초선의 일에는 참견하지 말게나. 그 뒤 그는 초선을 비오라는 곳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왕유는 비관하고 있는 여포를 불러서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동탁 어른이 나의 딸에게 손을 대고 장군의 아내를 빼앗다니 정말 천하의 웃음거리외다. 동탁 어른이 웃음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아무튼 나는 늙었고 무능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일대 영웅이요 장군이니 이 수모를 어떻게 견디겠소. 사나이로 태어나서 언제까지나 남의 밑에만 있으란 법은 없지 않소. 이렇게 여포는 술기에 곁들어 노여움을 표시하자 왕유는 동탁의 암살 음모를 비치었습니다. 여포는 노한 김에 분연히 그 음모에 가담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를 왕유는 여포와 동양인이면서 승진을 못하고 동탁을 원망하고 있는 이숙을 불러서 암살 계획을 짰습니다. 천자 즉 임금이 양해한다고 속여서 동탁을 한껏 마음이 들뜨게 만들어 놓고 하루는 장안의 성문에서 급습하여 죽였습니다. 왕유는 권신 동탁과 맹장 여포가 둘 다 색을 좋아함을 노리고 초선에 색향과 감언을 뿌려 두 사람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회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선을 여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해놓고는 실은 동탁에게 현상하였습니다. 두 사이를 파괴할 임무를 띈 초선은 교묘하게 두 남자를 농락하여 수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이후에 중계가 들게 되지만 동탁의 색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여포를 충동하여 동탁의 암살에 가담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왕유는 영웅의 굴욕감을 자극하고 반면에 국가의 재기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이 음모가 성공한 열쇠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근한 사이라도 한 여자에게 두 남자가 모두 정신을 쏟게 되면 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미인계의 함정입니다. 2. 색향으로 농락한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춘추 전국 시대에 이웃 나라로 항상 싸움질이 그칠 사이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496년 오왕 함려가 월왕 구천에게 패하여 죽었습니다. 3년 후 오왕의 아들 부차는 회계산에서 구천을 대파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구천은 오왕의 신하가 되어 와신 상담하면서 마음을 달래며 복수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오왕 부차의 호색을 이용하여 오나라를 혼란케 하는 7가지 음모 중 한 가지로서 구천의 신하인 문종과 범녀가 짜낸 것이 다음의 음모입니다.
이 미인계에 뽑힌 것이 유명한 서시라는 미녀였습니다. 서시는 월나라의 시골 미녀로 월왕구천으로 부터 예의범절을 배운 후에 오왕부차에게 헌상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부차는 서시를 총애하느라 내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가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군을 이끌고 황지에서 제후와 맞싸워 천하의 패권을 다투기에 이릅니다. 구천은 부차가 서울을 비운 틈을 타서 오나라의 서울을 급습하여 도로 침공해 오는 부차의 군을 무찔러 부차를 자살케 만들고 마침내 오나라를 패망시켰습니다. 중국에서는 미녀를 두고 하는 말에 경국 또는 경성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한설 안 책에는 북방에 가인이 있어 절세의 몸으로 홀로 섰으되 한 번 표정을 쓰면 남의 성을 기울게 하고 두 번 돌아보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한다. 비록 성을 기울게 하고 나라를 기울게 됨을 모르더라도 가인은 다시 얻을 수 없나니라. 라는 시구에서 비롯됩니다. 어찌하여 미녀가 경성, 경국의 일을 하는가 하면 그것은 미녀는 항상 쟁탈의 대상이 되고 총애의 대상이 되어 나라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호머는 그의 글에서 미녀 헬렌을 둘러싼 쟁탈전으로 하여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중국 역대 왕조에는 이외로 여자에 얽혀 망국한 사건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과 달기 주나라의 유왕과 포사, 당나라의 현종과 양귀비 등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클레오파트라는 절세의 미를 무기로서 먼저 카이저를 유혹하여 권력을 쥐고 이어서 안토니우스를 사수하여 로마의 반기를 들게 했습니다. 파스칼은 유명한 그의 새라는 명상록에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 만약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 치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변했을 것이다 고 추정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보더라도 미녀의 힘의 위력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3. 여자의 약점을 노린다. 진나라는 초나라의 금중이라는 지방을 소나귀에 넣고 싶은 생각에서 무관의 요새에서 동쪽에 있는 진나라 영토와 교환하자는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초나라 왕은 대답했습니다. 토지 교환은 원치 않으나 책사 장의를 내놓는다면 금중의 땅을 드리겠소. 진왕은 장의를 주고 싶었으나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의는 왕의 심중을 알아채고 스스로 초나라로 가고 싶다고 자원했습니다. 진나라의 해왕은 말하였습니다. 초왕은 당신이 상어의 영토 사건으로 배신한 것을 앙심 품고 있소. 당신에게 보복하려는 심사가 있을 것이오. 진은 강하고 초는 약합니다. 나는 초나라의 근상이라는 자와 친근합니다. 근상은 또 초왕의 총비 정유를 모시고 있는 몸이오. 정유의 말이라면 초왕은 따를 것입니다. 더구나 나는 임금님의 사자로 초나라로 가는 것이니 어찌 함부로 나를 사형시키겠습니까? 비록 내가 살해된다고 하더라도 진나라를 위하여 금중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더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장의는 초나라의 사절로 가게 되었습니다. 초나라의 회왕은 장의가 도착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상이 정유에게 말하였습니다. 왕비께서는 임금께서 곧 낮은 신분으로 처리하려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진왕은 매우 장의를 총애하기 때문에 기필코 석방시키려는 속셈으로 곧 상용지방의 6개 고을을 초나라로 보내고 아름다운 왕녀를 초왕에게 혼사를 시켜서 궁중의 가희 미녀들을 모두 그 수족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영토가 소중하므로 진나라를 후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이 왕녀는 반드시 높은 왕비의 자리를 누리게 되고 부인께서는 푸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의를 감옥에서 내놓게 하는 것이 상책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애첩 정유는 주야로 초왕을 설득하였습니다. 남의 신하가 되면 누구나 그 주군을 위하여 일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약속의 토지는 진나라에 진상하지 않았습니다. 진나라는 정의를 지켜 임금에게 더 없는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금께서 아직 약속의 예를 다하기 전에 장의를 죽인다면 진나라는 반드시 크게 노하여 초나라를 치러 올 것입니다. 우리 모자를 양자강의 남쪽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야 진나라에 참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왕은 이 말을 듣고 후회하여 장의를 용서하고 전과 같이 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잡힌 몸이 된 장의는 초나라를 섬기는 친구인 근상의 꾀를 이용하여 왕비인 정유의 약점을 노리고 진왕의 아름다운 왕녀를 초왕에게 시집오게 한다는 계략적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정유는 즉각 초왕에게 호소하여 장의를 석방하도록 공작을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왕부차가 사랑의 포로가 되어 간계에 속아 피살되는 경우와는 달리 여자의 허점을 정통으로 노려서
그녀의 실각의 위기를 선동하여 여성 자신을 움직이는 음모입니다. 여자를 이용하여 적의 환심을 사서 그 넋을 마비시키는 미인계는 고래로 수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인계의 수법은 그 밖에도 얼마든지 음모의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여 사용되는 고금동서의 최대 음모의 유형일 것입니다. 4. 화병 끝에 분사시킨다. 삼국시대의 일입니다. 위나라의 대화 원년이라고 하면 기원전 227년입니다. 위나라의 황제는 제갈공명의 기산 진출을 듣고 크게 놀라서 후퇴하고 있는 조진을 총지휘관으로 곽회를 부사령관 왕랑을 군사령으로 임명하고 그해 11월 출진을 하여 기산의 정면에서 총나라 군사인 제갈공명과 대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국 고대 전쟁의 독특한 싸움 결판의 직전에 이는 욕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매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왕랑이 말을 달려 진열의 앞으로 나아가서 귀공은 1000명을 분별하고 시기의 흐름을 알면서도 무모한 싸움을 하고자 하다니 몹쓸 일이로다. 애당초 1000명에는 변화가 있어서 제위가 바뀌어 먹이 있는 자에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도리일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조조의 공덕을 창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성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리라. 고 외치며 초의 군사가 귀순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촉의 군사들은 한없이 감탄하고 모두들 그럴 듯하군 하고 끄덕이고 있는데 공명은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진중에 있던 참모의 마석은 옛날에 포가 한해 고조를 욕하며 적진을 돌파한 일이 있었소. 왕랑은 지금 그 계책을 쓰고 있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명은 수레 위에서 큰 소리를 내어 껄껄 웃어 젖혔습니다. 그대는 한조의 원로인저 필경 고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바 겨우 그따위 말버릇이란 말인가. 이번에 군명을 받들고 싸움을 일으켜 대의에 의하여 역적을 치련다. 그대가 진련 앞에 나가서 함부로 1000명을 입에 담다니 운명은 마지막인 줄 알아라. 흰머리의 늙은이 백수의 역적이여 그대는 즉각 저승의 황천으로 가겠지만 한나라의 24제왕을 배울 얼굴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장에 물러나서 다른 역신들을 승부에 내세우라. 이 말을 듣자 왕랑은 다만 크게 신음소리를 내지르더니 말에서 굴러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때의 공명을 찬탄한 시를 남겨 추억으로 삼았습니다. 병마가 서진으로 나가자 웅제는 만인의 적을 대하여 오직 새치의 설변을 떨쳐 늙은 간신을 매도하여 죽였도다. 왕랑은 논리와 이치를 설파하였습니다. 듣는 사람은 일단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감정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왕랑의 고담탁설은 무색해졌습니다. 왕랑은 자기의 패배를 알고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5. 남을 지켜 세워라. 한시가 새로이 성을 축조할 때 15일간에 완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교라는 사람이 토목일의 감독관이었으나 한쪽 지방에 작업이 이틀 늦었다는 이유로 단교는 그곳 관리를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감옥에 갇힌 관리의 아들이 허둥지둥 자고라는 사람에게로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의 죽음을 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자고는 내가 구해줄 테니 염려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교를 만나기 위하여 함께 성벽 위로 올라가서 여기저기를 바라다 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훌륭한 성입니다. 대단한 공로군요. 당신에게는 꼭 많은 상금이 내려질 것이요. 옛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한 사람도 처벌하여 죽이지 않은 일은 전에는 물론 없었겠죠. 자고가 돌아가자 단교는 당장에 사람을 시켜서 밤중인데도 전에 투옥한 지방의 관리를 추록시켜 석방하였습니다. 치켜 세워주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지요. 아첨인 줄 알면서도 역시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손자는 노엽게 만들면 이를 그르치고 자기 신분을 굽혀서 상대가 오만하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적을 치켜 세워서 마음이 들뜨게 하면 마각이 드러납니다. 과찬을 하여 흥분을 시켜 속셈을 털어내게 합니다. 나무에 올려놓고 화영심을 만족시켜서 선심을 쓰게 만급니다. 그 방법은 결국 구슬러서 용기를 주고 무모한 행동으로 치닫게 하는 요령이 술수의 골자입니다. 6. 수모를 주어서 발분케 하라. 소진은 조나라 왕을 설득시켜서 강대 군진에 대립해서 6개국이 뭉치는 합종동맹의 결성에 성공하고 있었으나 진나라가 일국을 공격하여 동맹을 파기시킨 후에 자기에게 닥칠 사태가 궁금했습니다.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진나라의 고관으로 있게 해두어야겠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장이에게 보내어
자기의 심정을 몰래 알아두게끔 하려고 회책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하는 전에 소진과 친구였었죠. 지금 소진은 권력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찌하여 찾아가 자기의 소원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장의는 그 말을 듣고 조나라로 가서 소진에게 면회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진은 이미 수문장에게 장의를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일러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의가 수일간은 그곳을 떠날 수 없게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후에 만날 기회를 만들어 놓고 소진은 장의를 어전에 뜰에 앉혀 종들에게 주는 음식을 내어주고 책문하였습니다. 그대만한 재능이 있으면서 스스로 곤궁과 굴욕을 초래하여 이같이 영락한 모습이 되었는가. 나는 임금에게 아뢰어 그대를 부귀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대는 맡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단 말야. 소진은 이렇게 말하고 장의의 청탁을 거절하고 내어보냈습니다. 장의가 찾아온 것은 옛 직위를 찾아서 이득을 구하려고 찾아온 것인데 오히려 수모를 당했으니 장의는 화를 냈습니다. 다른 제후에게 발탁되어 일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진나라가 조나라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길로 진나라로 찾아갔습니다. 한편 소진은 부하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의는 천하에 드문 훌륭한 인물이야. 나도 따르지 못하는 점이 있을 정도야. 지금 나는 다행히 벼슬을 먼저 얻고 있지만 진나라의 권력을 쥘 사람은 장애밖에 없어. 그러나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얻을 재력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이 작은 이익에 만족하여 인물이 크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수모를 주어서 분발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귀하는 나를 대신해서 그에게 이 돈을 가져다 주게. 그리고 그는 조왕에게 청하여 금화와 차마를 구해서 부하를 시켜 몰래 장의의 뒤를 쫓아서 같은 숙소에 머물게 하고 저절로 친근도록 된 뒤 차마와 금전을 제공하여 장의가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지급하되 누구라는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의는 그 덕분으로 진이 해왕에게 아련을 허용받았습니다. 해왕은 그를 외부인사로서의 고문직으로 임명하고 열국토벌의 계략을 상의하였습니다. 소진의 부하는 그쯤 이별을 고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장의는 말하였습니다. 귀하의 덕분으로 출세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어째서 떠나려고 합니까? 내가 귀하를 알아온 것은 아니올시다. 귀하를 인정한 것은 역시 소진 어른이올시다. 소진 어른은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서 합종책을 깨뜨리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으로는 귀하가 아니면 진나라의 권력을 쥘 수가 없소. 그러니까 당신을 노하도록 발분케 한 것도 내게 몰래 자금과 수레를 지급한 것도 모두 소진 어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귀하께서는 진왕에게 중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서 소진 어른께 사실을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장의는 답했습니다. 아, 나는 스스로 배워 익힌 수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채지 못했소. 내가 소진을 따를 수 없는 것은 명백하오. 더구나 나는 이제 겨우 새로 임명되었을 뿐조 나라를 넘나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소. 나 대신에 소진에게 인사말을 전해주시오. 소진의 시대에는 나는 하등의 의견을 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그리고 소진이 그쪽에 있는 한 내게 무슨 일이 가능할 것이오. 장의는 그 후에 대국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소진이 제세하는 15년간은 진나라는 한 번도 함곡관에 요새에서 군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세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격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혹은 입지전 속의 인물에 감동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남에게 큰 수모를 당하거나 치욕을 느껴서 두고 보자는 서륙의 결의로 하여금 입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굴욕감이야말로 사람의 에너지를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압축하고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능이 있음에도 스스로 굴욕과 곤궁을 자초한 사람에게는 더욱 유효한 술수입니다. 7. 취하여 이성을 잃게 한다. 진나라의 무공 때 일입니다. 서쪽 이민족인 읍이 강대해졌기 때문에 무공은 그 왕실의 무희 16명과 솜씨 좋은 요리사를 보냈습니다. 왕은 이를 기뻐하여 주색을 즐기고 낮과 밤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좌우의 신하가 진나라의 침략을 운운하는 자가 있으면 활로 쏘아 죽이는 형편이었습니다. 과연 진나라로부터의 침략이 있었을 때 융왕은 술통 옆에 취하여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생포될 때까지는 진이 침략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생포가 되어도 취하여 그것을 기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설득이 능수한 부하도 이렇게 이성을 상실하면 말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도록 만들어서 포로로 잡습니다. 술에 취하게 하여 암살합니다. 술에 취하게 하여 진실을 실토케 합니다. 옛날 신화시대에는
바커스가 있어서 사람을 유혹했고 오늘의 호스티스는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등등 술에 얽힌 음모와 술수도 각양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술에 취한 척하여 적의 감시를 벗어나는 술수도 있습니다. 한나라 고조인 유방이 죽은 뒤 왕비 여태후가 집권을 하자 소위 여시 일족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모에 뛰어났던 우재상의 진평은 그들의 주의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주색에 빠져서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진평은 재상이 되어서 직무를 수행치 않고 밤낮 술만 마시고 분열을 희롱하고만 있소이다 하는 중상모략이 빗발쳤습니다. 진평은 그 말을 듣고도 더욱더 주색에 탐닉했습니다. 여태후는 이 소문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여태후가 사망하자마자 그는 주발과 공모하여 여시 일족을 주살하고 효문제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 예는 또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말년의 대원군은 김씨와 조씨의 집권 하에서는 술에 취하여 마치 성가의 개처럼 술만 얻어 마시고 다녔습니다. 모든 소문이 그는 이미 걸객이라고 욕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내세우고 대원군이 되었습니다. 술 자체는 음모나 술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효하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술수의 값어치가 결정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